4월 23일 아침 뉴스 브리핑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소설가 생텍쥐베리는 어린 왕자라는 소설을 통해 이런 이야기를 남깁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오아시스가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인간 사이에서 정신적인 연대감을 이루는 작가의 이상세계가 어린 왕자라는 작품을 통해서 잘 드러납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팍팍하더라도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을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 모든 희망을 안고 이제 남아있는 언론개혁과 사법개혁 그리고 경제개혁이라는 한 길을 찾아 포기하지 말고 달려나갑시다. 오늘의 뉴스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171표 차로 낙선한 남영희. 재검표 포기한다. 내 생각이 짧았다. 인천 동구 미추홀 선거구에 출마해 171표 차이로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후보가 20일 재검표를 포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남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후보의 눈에는 모든 것이 불공정하게 보인다는 말이 있다. 저도 그 후보의 눈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며 더 객관적으로 살펴보니 제 생각이 짧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 양산을 당선자인 김두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171표라는 것은 정말 눈물 나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당당한 결정을 하는 인물이 우리 당의 후보였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다고 응원했습니다. 남영희 후보는 민주당 경선 과정부터 수월치 않았습니다. 지역구에서 구청장을 지낸 박우섭 후보와 치열한 경선을 통해 후보가 되었습니다. 인지도에서 박우섭 후보에게 뒤졌지만 박 후보의 경우 한나라당과 국민의당, 민주당을 두루 섭렵한 인물이기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남영희의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남영희 후보가 출마한 해당 지역은 전통적으로 보수 텃밭이라고 불릴 수 있는 지역입니다. 민주헌법 이래로 민주진영이 단 한 번도 당선된 적이 없는 곳이죠. 그런 곳에서 171표 차로 낙선했다면 정말 대단한 선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영희 후보님 좀 더 갈고 닦으셔서 다음엔 기필코 대승으로 보답하세요. 서울의 소리가 남영희 후보를 열렬히 응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민주당 총선 공약 긴급 재난지원금 100만원 최종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와 관련해 총선 공약이었던 전국민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 방침을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이 돈을 받지 않겠다고 나설 신청자에 한해서 지급하지 않고 기부금으로 기록해 연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식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결정했으면 이제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빨리 지급해 주세요. 시간이 늦어질수록 국민들은 더 절박해진다는 사실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제난국에서는 야당 탓할 시간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체제로 전환된다고 달라질 게 있나? 미래통합당이 총선에 참패한 당을 수습하기 위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꾸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소속 의원 21대 총선 당선자 142명에게 전화로 설문조사를 벌린 결과 다수가 조기 전당대회보다 비대위에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종인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비대위원장 자리를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대선을 치르는 토대를 만들 때까지 정권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7월로 예정된 전당대회에 대해서도 언제 하는지 박아놓고 가지 말아야 한다며 미뤄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김종인 같은 사람이 결국 그 당을 맡아서 재건한다는 이야기인가요? 더 시끄러워질만 남아있겠군요. 미래통합당이 시끄러울수록 민주진보 진영에 더 유리할 수는 있겠습니다. 너희들끼리 계속 싸우세요. 다음 배는 당신들을 완전히 해체 수준 또는 박멸 수준까지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국민의 경고입니다. 네 번째,
총선에 참패해도 정신 못 차리고 서로 다투는 미통당. 하태경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총선 참패 후 일각의 투표 조작 괴담이 정치권까지 확산되고 있다며 투표 조작 괴담 퇴치반을 만들어 보수 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투표 조작 괴담은 총선 민심에 불복하는 회신이 아닌 자멸의 길로 가자는 것이라고 개탄하기도 했습니다. 투표 조작 괴담 저지에 적극 뛰어든 이준석 최고위원은 최근 내가 본투표에서 이기고 사전투표에서 저 낙선한 당사자다며 이런 자신이 봐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그런 소동을 피우는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통합당 인천 연수을 후보로 나섰다 패한 민경욱은 인천 범시민단체연합 회원들과 함께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부정선거 사례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 증거보전 신청과 재검포 등을 추진하겠다며 청와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정한 답변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들이 정말 갈수록 답이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선거에 참패했으면 조용히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거듭날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도리일 텐데 그런 것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어 보이는 것이 한심할 따름입니다. 5번째입니다. 미국인들 사회적 거리 두기 너무 답답하다. 미국의 사망자와 확진자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민들은 거리 두기가 답답하다며 곳곳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확진자는 85만 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사망자도 5만 명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수는 미국이 가장 많고 스페인 20만, 이탈리아 18만, 프랑스 15만, 독일 14만 순입니다. 이렇듯 미국의 상황이 심각하지만 미국민들은 자유를 달라며 시위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12일 콜로라도, 유타, 텍사스, 펜실베니아, 버지니아 등 18개 주에서 자가격리에 반대하는 첫 시위가 열렸다고 합니다. 이 엄중한 상황에서도 찐자 수나 사망자 수와는 관계없이 자유를 좋아하고 그리워하는 미국인들은 해변으로 놀러갈 생각에 빠져있는 듯합니다. 미국의 상황을 지켜보며 우리 국민들의 수준 높은 의식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일본의 공공마스크에 곰팡이, 이물질, 벌레 등 섞여 있어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은 일반 가구에 배포하기 위해 포장을 시작한 200만 장의 첫 마스크 중 벌레나 머리카락, 실밥 등 이물질이 섞였거나 곰팡이가 피어있는 등 문제 사례가 200건 확인됐으나 일본 정부는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임신부에게 먼저 배포된 50만 장 규모의 첫 마스크에서도 오염물이 묻었거나 벌레가 나오는 등의 불량 사태가 계속 보고됐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일본 의료 반역 수준은 우리나라를 쫓아오려면 한참 멀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이 저 지경인데 왜 국민들은 조용히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온라인 촛불 집회라도 일어날 상황입니다. 일본 국민들 깨어나십시오. 예, 이상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